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551쪽 열왕기 상서 7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 집들은 안과 박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치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닭돌입니다. 닭돌이라고 하는 말은 용어로서 다듬은 돌을 닭돌이라고 합니다. 돌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에 돌들이, 암석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이제 석수들이 캐내면 그걸 캔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캔돌을 가지고 석수들이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하나의 피스가 된 돌을 닭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들은 닭돌을 다듬은 돌이라고 부릅니다. 다듬은 돌은 그 형용사로 쓸 때에는 다듬은 띄고 돌 쓰고, 명사용으로 쓰일 때에는 다듬은 붙여서 돌 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캔돌, 닭돌 그러면 이제 용어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 산 길에서 여러분들이 좌우에서 또 여러분의 발에 이렇게 채이는 돌들, 그들을 전부 다 막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막돌은 이렇게 어디에 집이나 그 담장을 공사하는 데 쓰이는 돌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막돌 인생 그러면 굴러먹는 인생인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별로 환대도 못 받고 쓰임새도 별로 없는 인생을 막돌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닭돌 인생이라고 부르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일할 때 일한 인생을 닭돌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드냐, 닭돌 인생이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벅찬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 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궁도 함께 이렇게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궁에 사용된 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면 상반절에 귀하고 귀한 돌을 썼다는 거죠. 돌 중에서 비싼 돌이 있고 싼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돌 썼다, 그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귀한 돌을 캔돌이 되겠죠. 그거를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 닭돌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에서 캐왔고 그것을 다듬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막돌일까 닭돌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닭돌이라고 하는 돌이 되면 이제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이 돌은 갈 데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새가 있고 갈 데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닭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직장에서 너무 힘겨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앉아 있을 때의 마음이 왠지 자기가 너무 고통을 겪었던 직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이 다음 길을 예비하지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감과 함께 불안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면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느낌은 막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 딱히 갈 데 없는 인생,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막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닭돌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어느 때 막돌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 우리들이 닭돌로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돌은 다듬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냐, 그래야 내 인생이 쓰임새가 있고 갈 데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좀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뭘 다듬어야 그 쓰임새가 있고 갈 데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요, 그냥 1번은 무조건 맞힐 자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우기셔도 이 1번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캔돌은요, 석수들이 이렇게 다듬잖아요. 인간은 교육으로 다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진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이렇게 의무 교육이니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착해지고 다 같이 이쁘고 다 같이 멋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교육은 분명히 받았는데 교육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교육이 중요한 건 맞는데 교육이 사람을 정말 다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틀렸다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진짜로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첫 번째로 예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절입니다. 예절이라는 게 뭐냐면 밤중에 고송방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절입니다. 예절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결이 나게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절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 이게 예절입니다.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생활하는 거, 이게 예절입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교육은 받았는데 예절이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차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교육 가운데 예절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슨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었다 뭐였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민폐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웃는 낯으로 또 편안하게 상호 배려하면서 사는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예절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다듬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키니 차림으로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수영장이나 비치가에서는 혹 허락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절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다. 배려해야 될 건 배려해야 되겠다. 뭐 할 건 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알바생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기사 중에 나와서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알바를 처음 해본 애들이 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든 국민이 한 달씩 알바를 해봐야 된다고. 그 알바생이 한 말이 그냥 자기는 다른 말 하고 싶지 않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바를 한 달만 하면 다 친절하게 될 거라고. 그 고충이 뭐고 그 애로사항이 뭐고 그런 게 보일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바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고 있고 실수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그럴 때에 그 손님들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자신들에게 아프게 화살처럼 꽂히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참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예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절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기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무슨 하나님 말씀보다 더 거룩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별로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이 너무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절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조금 그 다듬은 닭돌이 되려면 예절이 이렇게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닭돌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다듬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교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양은 이런 거 아닙니다. 양식집에 가서 그렇게 폼 안 나게 젓가락질 하지 말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야지. 저는 지금 그런 교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양은 인생의 깊은 맛을 우려내게 하는 행위를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순천만 습지를 갔어요. 그러면 조금 말소리를 좀 줄이고 조금 공기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숨소리도 느껴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순천만 습지 들어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다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건 교양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 앞에서 조금 겸허하게 비우고 듣고 이렇게 좀 의미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연 앞에서 꼭 귀에다가 아이팟 끼고 돌아다닐 건 또 뭐 있습니까? 음악 들을 거 꼭 뭐 있습니까? 자연의 음악도 좀 들을 줄 알아야죠. 그건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를 자연 앞에서도 사람들이 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왔으면 조금 자연을 그냥 느낄 줄도 알아야지. 꼭 양산을 바치는 분들 그러려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살갗 보호도 되고 근데 좀 양산도 집어 던지고 조금 모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그 자연 앞에서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 그렇게 복면 강도들이 많습니까? 그죠? 정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 복면 강도 차림으로 꼭 셀카를 찍고 싶은지 아니 그 이쁜 얼굴 왜 가리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 그렇게 할 때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럴 날이 있겠지만 또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할 때는 혹 그럴 수 있겠지만 왜 그 자연까지 와서 누리면서 얼굴에 복면을 하고 다니고 뭐 수건을 두르고 다니고 교양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인생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을 조금 이렇게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뭐 좀 그러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인생을 맛볼 수도 있어야 그게 교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와서 커피숍에 죽죽 앉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학교 과제물을 뭐 커피숍에서 처리한다든지 뭐 한다는 거, 이건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해는 돼요. 제가 학생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교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커피 한 잔 놓고 책 하나 놓고 그리고 그 책 몇 줄 읽다가 조금 생각도 해보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가만히 멍 때리는 건 아니고 조금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런 여유, 여백, 그런 한가함, 느릿함, 느긋함,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냐? 그래, 내가 자꾸 압박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일어나는 게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교양이라는 게 뭐냐? 인생을 의미할 줄 아는 게 교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요. 그리고 숨가빠요. 지쳐요. 또 다음날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교양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을 조금 갖추셔서 인생의 맛을 조금 느끼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자랑을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또 이런 거 자랑이 유행인데 뭐 제주도에 올레길이 뭐 13개인지 11개인지 뭐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돌아다녔다고 날짜까지 해가지고 뭐 인증샷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말을 기대했거든요. 뭐랬냐면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니 너무 정말 황송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거, 자기가 그 올레길 다 돌았다는 거, 모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참 교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교양이라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뻐기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은근하게 가릴 줄도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예절과 교양으로 여러분의 집이 다듬어지면 여러분의 사는 그 거처가 솔로몬 궁보다도 더 아름다운 궁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폐가 안 되는 예절 그리고 인생을 의미하는 교양,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막 일어나요. 나는 알아요. 목사님이 3번을 준비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목사님이 절대 2번으로 끝이지 않으라는 걸 알아요. 이제 이러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3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절, 교양.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여야 될까요? 사람이 져야 될 부분이 예절, 그 다음에 교양. 어떤 부분이 좀 사람이 다듬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장르가 열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예절 말고 교양 말고 뭐 어떤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뭘 좀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야지 사람이 다듬어지는 건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수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을 봤어요. 아, 나도 저 사람의 저 장점을 좀 흉내 좀 내봐야 되겠다. 이게 수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을 봤어요. 아, 저건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수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커가면서 여러분에게 수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잘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장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흡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수용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흡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용이라는 말을 쓴 데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꼭 몇 분 계시죠?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 몇 분은 꼭 자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그분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인생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진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수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어그러진 모습,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이 이게 성숙의 가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삐뚤고 거칠고 험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쳐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게 우리들의 친척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사람들도 수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싫잖아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좀 싫잖아요. 네, 전혀 아멘이 없으셔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고 저만 그러는 사람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랬을 때에 제가 누차 그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저 됐을 리 없다. 그 사람이 뭔가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런 걸 배워보도록 하여라. 이제 그런 걸 배워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최순옥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아하, 저렇게 철저하게 일을 했더니 불러주는 데가 많고 1년 내내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은 벌겠죠? 돈도 법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겠죠? 허리 아픕니다. 온몸이 쑤시고 결리겠죠? 쑤시고 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진짜 철저한 프로가 되면 일감은 많아지고 사업도 번창해지는구나. 그렇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몸 상하게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두 가지,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럴 거예요. 누구는 일감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뭐 야간 작업한다, 뭐 주말 작업한다, 누구 염장을 지르나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왜 자신은 업체에서 부르지 않고
저분을 부르는지 그 장점을 다른 업체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그 퀄리티가 있는 그런 그 프로로서 커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누구든지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면 흉만 보지 말고 조금 시기하지 말고 잠깐 멈추시고 장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하시고, 다른 사람이 좀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뭐한 거 보면 그 사람을 좀 품으시고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또 삼으시면서, 그러지만 인간관계는 폭넓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수용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이 세 가지 예절, 교양, 수용, 이걸 여러분들에게 우선 권면합니다. 이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 딱 이렇게 맞추어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돌과 돌이 다듬어지면 딱 맞춰질 수 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추천했는데 그 대통령이 보더니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추천했던 세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차 한 잔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그 대통령에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모한 사람이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뭐가 그 대통령께는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글쎄 너무 여러 사람의 흉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대통령이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흉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점을 좀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얘기하면서 딱 단점 하나 이렇게 섞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흉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글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으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그런 것이 걸리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에 흉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뭐 멋진 면 이런 것이 먼저 나옵니까? 먼저 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가 봤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 말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집에서, 조금 사는 집에서 며느리 후보감을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부인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 그 세 분이 이번에도 찾아와서 누굴 추천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아가씨하고 그럼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그 세 명의 부인은 살짝 자리를 피해주고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그 아가씨.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세 분이 깜짝 놀라서 뭐가 아닌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여러분이 다듬어야 될 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겁니다. 네 번째, 그게 뭐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 아가씨 좋은 아가씨인데 무엇이 잘 안 되는 분입니까? 이미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조금 밝고 넉넉하고 뭐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집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가씨가 그 집에 꼭 시집 갔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면 그 아가씨 좀 억울하겠다. 30분 동안의 평가가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얼마나 그 장점이 많았으면 3명의 부인으로부터 공동 추천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 말 한마디 하나, 표정 하나, 뭐 하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만 가지고 다라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자세 하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심 다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표출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윈도우, 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창을 제대로 잘 좀 닦으시고 좀 여러분이 연출이라도 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거짓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곡해하면 더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와 곡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정을 잘하고 이미지를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귀하냐? 주님 인정하십니다. 귀하고. 그렇다면 다듬은 돌, 닭돌이 되다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모두 다 닭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